지난 28일 밤 대륙간 탄도탄 ICBM급 화성 14호 미사일 발사,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금 대응책 마련에 부산합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군사문제 전문가 출신이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 ICBM 맞나요? ICBM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죠. 이 자체가 ICBM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제 탄도의 대기권 재진입이라든가 또 핵탄도 소형화 등 여러 가지 요건이 구비돼야 ICBM인데 지금은 ICBM으로 가기 위한 운반체 성능. 예. 다시 말하면은 화살을 싣기 위한 활을 개발한 거 아니겠는가. 예. 여기서 이제 재진입 기술이 더 진척이 되면은 멀지 않은 시기에 ICBM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예.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대화도 제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 아랑곳 않고 지금 계속해서 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예, 핵 보유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는 어떤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은 핵 강국이 된 이후의 얘기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대화의 판을 짜기 위해서라도 우선 핵 강국으로서 올라서겠다. 네. 이렇게 목표가 불변이라는 점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예. 결국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된다면 미국에서는 다소 빠르게 내년이면은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거라는 약간 성급한 견해도 있지만, 예. 이제 북한은 오히려 그런 평가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 그런 평가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쏘겠죠. 예.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렸으니까요. 핵탄두를 싣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겠다. 그 자체가 목표다. 그 자체가 목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그런 미사일을, 핵탄두를 싣고 미국 본토를 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져서 미국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화에 북한이 정한 조건이죠. 우리는 대화의 조건이 북한 핵 동결인데, 네. 북한은 정반대의 조건을 제시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 보유한 다음에 평화협정에 단판을 짓겠다. 예. 이런 국가의 대전략은 지금 김정은 집권 이래로 불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도 우리는 이제 최소한 핵 동결이고 미국은 핵 완전 폐기가 있어야 대화한다. 이런 자세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미국은 핵 동결을 위한 협상도 없다가 공식 입장이에요. 예. 어쩌다가 이제 고위 관료의 말실수로 핵 동결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 보면 전부 다 부인이 됐고. 예. 미국은 무조건 어떤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 이러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알려드릴 것은 최근 우리 정부가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제안해 놨지 않았습니까? 예. 그 중에서 적십자 회담은 이해하겠으나 군사회담은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이해 못하겠다는 이런 입장이 최근에 우리 쪽에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핵 없어져야만 대화한다는 거고 김정은 정권은 핵뿐 아니라 ICBM까지 갖고 그걸 인정해야 대화한다는 거고. 그럼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어떤 벼랑 끝 전략이고 강대강, 극단과 극단의 네. 어떤 의지와 의지, 힘이 충돌하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한미 양국의 그 미묘한 흐름이랄까, 어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해서 대처하는 과거와 달라진 모습. 이게 한 가지 있다면은 북한의 태도를 절대 인정 못하지만 레드라인은 긋지 않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저로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 비핵화라는 목표를 강력히 북한에 요구하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대화는 없다. 이제는 모든 협상은 다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 또 꺼려하고 있어요. 예. 이런 점들이 상당히 미묘한데 결국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예. 북한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을 탐색 중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데 그게 뭐냐고 얘기하면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뚜렷한 게 보이지가 않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미국도 계속 중국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해라 이런 식으로? 그 부분도 요즘 또 재미있는 대목이 보이는데
과거에는 중국만 들들 볶아대는 형국이었다면 예. 요즘은 중러를 싸잡아서 그 공격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이것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그 중국의 한반도 문제 대응이 혼자 성명을 발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반드시 러시아하고 성명을 같이 하죠. 예. 예, 이것은 중국에서도 이 점은 한국도 유념해서 봐야 될 거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점도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연대를 하겠다는 예, 비춰집니다. 이게 또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금. 뭐 이제 쭉 설명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북중러 그다음에 미일 이 어떤 그 친냉전 비슷한 식으로 쭉 달려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 정부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제가 좀 답답한 게 있는데 이 북중러 대 한미일 이런 식의 구도가 정착되면 과연 우리한테 유리하겠느냐는 겁니다. 예. 그건 우리한테 매우 나쁜 프레임이에요. 이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진영 간으로 갈라지면 북한은 반드시 그걸 활용합니다. 예. 그 북한에게 국제 포위망을 돌파할 수 있는 숨통을 터주는 게 바로 진영 간 재편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사드 배치가 그런 면에 불을 지른 촉발제가 돼버렸는데 예. 왜 이런 전략적 손실을 우리 정부는 계산하지 않고 예. 자꾸 어떤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를 답습하는가 예. 이런 점은 굉장히 안타깝게 보입니다. 북한은 그런 걸 마다할 이유가 없죠. 네. 그런데 김종대 의원 평가대로 이 북중러 한미일 구도가 우리에게 나쁜 프레임이라고 평가한다 손 치더라도 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 우리를 뺀 나머지 5이 다 거리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뭐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7월 국무회의에서 그때가 아마 G20 정상회담 끝나는 직후 같은데 예. 국무회의에서 힘의 한계를 느낀다. 예, 예. 이러면서 그 평소에 대통령답지 않게 굉장히 진솔한 모습을 보였어요. 예. 정말로 힘이 붙인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지금 이야기하신 그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북핵 문제에 운전사를 자초해왔고 예. 우리 주도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고 수없이 얘기해온 정부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어떤 그 정도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힘에 붙이고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당장 실망하는 것을 비친다는 건 조금 지혜롭지 못한 자세 같아요. 네, 네. 그러나 현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제가 보기엔 박근혜 대통령 시절보다 지금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네. 훨씬 더 어려워요. 이제는 진영 간의 그 논리도 재편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예. 사드에 관한 그 경제보복도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지금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문재인호가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네. 저는 강도는 약하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과 같은 예.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에 압박을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도 그때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딜레마적 상황에 빠졌지만 결국은 어떻게 풀었죠? 마쿠 협상입니다. 마쿠 협상이었죠. 후르시초프하고 그 미국 주재 소련 브로닌 대사와 예.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 예. 마쿠의 대화 채널을 형성하면서 예. 일단은 당면한 전쟁의 위기를 억제하고 예.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쿠바에서 핵미사일을 철수하고 터키에서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턱구하는 빅딜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죠. 이건 어느 일방의 승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주 어려운 국면이고 힘의 한계도 분명히 있으나 그러나 뭐 사드 4기 임시 배치를 하더라도 추가 배치 결정하는 식의 이런 수 두지 말고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한다. 마쿠 협상, 빅딜 이런 걸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 임시 배치는 좀 성급했습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
예. 요즘은 중러를 싸잡아서 공격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중국의 한반도 문제 대응이 혼자 성명을 발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반드시 러시아하고 성명을 같이 하죠. 예. 이것은 중국에서도 이 점은 한국도 유념해서 봐야 될 거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점도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연대를 하겠다는 그런 비춰집니다. 이게 또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금. 이제 쭉 설명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북중러, 그다음에 미일, 어떤 친냉전 비슷한 식으로 쭉 달려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 정부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제가 좀 답답한 게 있는데, 이 북중러 대 한미일, 이런 식의 구도가 정착되면 과연 우리한테 유리하겠느냐는 겁니다. 예. 그건 우리한테 매우 나쁜 프레임이에요. 이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진영 간으로 갈라지면 북한은 반드시 그걸 활용합니다. 예. 북한에게 국제 포위망을 돌파할 수 있는 숨통을 터주는 게 바로 진영 간 재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사드 배치가 그런 면에 불을 지른 촉발제가 돼버렸는데, 예. 왜 이런 전략적 손실을 우리 정부는 계산하지 않고 예. 자꾸 어떤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를 답습하는가, 예. 이런 점은 굉장히 안타깝게 보입니다. 북한은 내년이면은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거라는 약간 성급한 견해도 있지만, 예. 이제 북한은 오히려 그런 평가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 그런 평가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쏘겠죠. 예.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렸으니까요. 핵탄두를 싣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겠다. 그 자체가 목표다. 그 자체가 목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그런 미사일을, 핵탄두를 싣고 미국 본토를 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져서 미국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화에 북한이 정한 조건이죠. 우리는 대화의 조건이 북한 핵 동결인데, 네. 북한은 정반대의 조건을 제시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 보유한 다음에 평화협정에 단판을 짓겠다. 예. 이런 국가의 대전략은 지금 김정은 집권 이래로 불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도 우리는 이제 최소한 핵 동결이고, 미국은 핵 완전 폐기가 있어야 대화한다, 이런 자세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미국은 핵 동결을 위한 협상도 없다가 공식 입장이에요. 예. 어쩌다가 이제 고위관료의 말실수로 핵 동결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 보면 전부 다 부인이 됐고, 예. 미국은 무조건 어떤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 이러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알려드릴 것은, 최근 우리 정부가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제안해 놨지 않았습니까? 예. 그 중에서 적십자 회담은 이해하겠으나 군사회담은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이해 못하겠다는 이런 입장이 최근에 우리 쪽에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핵 없어져야만 대화한다는 거고, 김정은 정권은 핵뿐 아니라 ICBM까지 갖고 그걸 인정해야 대화한다는 거고. 그럼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어떤 벼랑 끝 전략이고, 강 대 강, 극단과 극단의 네. 어떤 의지와 의지, 힘이 충돌하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한미 양국의 그 미묘한 흐름이랄까, 어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해서 대처하는 과거와 달라진 모습, 이게 한 가지 있다면은 북한의 태도를 절대 인정 못하지만 레드라인은 긋지 않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저로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 비핵화라는 목표를 강력히 북한에 요구하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대화는 없다, 이제는 모든 협상은 다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 또 꺼려하고 있어요. 예. 이런 점들이 상당히 미묘한데, 결국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예. 북한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을 탐색 중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데 그게 뭐냐고 얘기하면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뚜렷한 게 보이지가 않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미국도 계속 중국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해라 이런 식으로? 그 부분도 요즘 또 재미있는 대목이 보이는데,
과거에는 중국만 들들 볶아대는 형국이었던 걸 마다할 이유가 없죠. 네. 그런데 김종대 의원 평가대로 이 북중러 한미일 구도가 우리에게 나쁜 프레임이라고 평가한다 손 치더라도 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 우리를 뺀 나머지 5이 다 거리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뭐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7월 국무회의에서 그때가 아마 G20 정상회담 끝나는 직후 같은데 예. 국무회의에서 힘의 한계를 느낀다. 예, 예. 이러면서 그 평소에 대통령답지 않게 굉장히 진솔한 모습을 보였어요. 예. 아 정말로 힘이 붙인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지금 이야기하신 그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북핵 문제의 운전사를 자초해왔고 예. 우리 주도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고 수없이 얘기해온 정부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어떤 그 정도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힘에 붙이고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당장 실망하는 것을 비친다는 건 조금 지혜롭지 못한 자세 같아요. 네, 네. 그러나 현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제가 보기엔 박근혜 대통령 시절보다 지금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네. 훨씬 더 어려워요. 이제는 진영 간의 그 논리도 재편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예. 사드에 관한 그 경제보복도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지금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문재인호가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지난 28일 밤 대륙간 탄도탄 ICBM급 화성 14호 미사일 발사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금 대응책 마련에 부산합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군사문제 전문가 출신이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 ICBM 맞나요? ICBM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죠. 이 자체가 ICBM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제 탄도의 대기권 재진입이라든가 또 핵탄도 소형화 등 여러 가지 요건이 구비돼야 ICBM인데 지금은 ICBM으로 가기 위한 운반체 성능. 예. 다시 말하면은 화살을 싣기 위한 활을 개발한 거 아니겠는가. 예. 여기서 이제 재진입 기술이 더 진척이 되면은 멀지 않은 시기에 ICBM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예.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대화도 제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 아랑곳 않고 지금 계속해서 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예, 핵 보유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는 어떤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은 핵 강국이 된 이후의 얘기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대화의 판을 짜기 위해서라도 우선 핵 강국으로서 올라서겠다. 네. 이렇게 그 목표가 불변이라는 점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예. 결국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된다면 미국에서는 다소 빠르게